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쉼표입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집안이 고요하고 혼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드는 날들이 이어지는 상황 말입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선생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적막해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아오시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면 그 침묵과 고요함이 때로는 무겁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혼자 지낸다고 해서 반드시 쓸쓸하거나 불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지혜로운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65세 이후 홀로 사는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무엇보다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실천해 보셔야 할 4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황혼기가 더욱 빛날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왜 65세 이후에 혼자 사는 시간이 늘어나는지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0%가 혼자 살고 있다고 해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시거나 자녀들이 독립해서 멀리 살게 되거나 때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변화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을 겪으시는 거죠.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살아오시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만 갖추면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큰 선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안정된 생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혼자 살게 되면 하루하루의 시간 감각이 흐려질 수 있어요. 누군가 드나들지 않고 특별한 약속도 없다 보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조차 헷갈리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하루가 일주일 같기도 하고 일주일이 하루 같기도 해요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생활의 리듬입니다. 작은 루틴들이 모여서 하루의 질서를 만들어주고 그 질서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일어날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느껴져도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시작된다는 의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세수하고 옷 갈아입기예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깔끔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으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됐다는 마음가짐이 생겨요. 아침 식사도 중요한 루틴입니다. 혼자 먹는다고 해서 대충 하지 마시고 작은 상이라도 정성껏 차려보세요. 예쁜 그릇에 담고 좋아하는 반찬 하나 정도는 꼭 올려놓으세요. 이런 작은 정성이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좋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저녁에도 루틴이 있으면 좋아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 같은 거죠. 집안을 간단히 정리하고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놓고 조용히 불을 끄며 침대를 정리하는 시간. 이런 간단한 행동들이 혼자 사는 삶의 공허함을 질서와 안정으로 바꿔줍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엔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쓸쓸했는데 매일 작은 상을 정성껏 차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먹다 보니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루틴의 힘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노년에 혼자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들어요. 나들이 갈 일도 적어지고 집안일도 예전만큼 많지 않죠.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고 관절이 굳어지고 결국 건강한 독립생활을 위협받게 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신체 활동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또한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이는 우울감을 줄이고 활력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헬스장에 가거나 특별한 운동기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집에서 혹은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들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쉬운 것은 걷기예요. 우편함까지 걸어가기, 아파트 단지 안 한 바퀴 돌기, 동네 마트까지 천천히 걸어가기. 이런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줘요.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의자에서 10번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잡고 발꿈치 들어 올리기, 팔을 크게 돌리며 스트레칭하기. 이런 동작들을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면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정원이 있으시다면 화초 돌보기도 좋은 운동이에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분갈이를 하는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하죠. 게다가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생명력을 느낄 수도 있고요. 한 구독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를 20분씩 걸어 다니기 시작했더니 몸이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맑아졌어요. 걷다가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게 되고 계절의 변화도 더 자세히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움직임은 단순히 건강 유지를 넘어서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되찾아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어요. 세 번째 지혜는 하루를 빛내는 작은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몸의 노화보다도 삶의 목적을 잃는 것이에요. 이제 할 일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의욕이 사라지죠. 하지만 삶의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주 작고 소박한 것들도 충분히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손주들에게 편지나 카드를 써보세요. 요즘은 메시지나 전화로 대화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쁜 편지지에 손주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묻고 옛날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받는 사람도 기뻐할 것이고 쓰는 분도 뿌듯함을 느끼실 거예요. 오래된 사진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상자 속에 잠들어 있던 추억의 사진들을 꺼내서 앨범에 정리하고 그때의 이야기를 적어 놓으세요.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나중에 보면 소중한 가족사가 될 거예요. 집안 화초를 돌보는 것도 훌륭한 일과가 됩니다. 매일 물을 주고 시들어가는 잎을 따주고 새싹이 나는지 살펴보는 시간. 식물도 생명체라서 관심과 사랑을 주면 그에 응답해요. 꽃이 피거나 새 잎이 날 때의 기쁨은 정말 크답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추천해요.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오늘 날씨는 어땠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몇 달 후에 다시 읽어보면 자신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책 읽기, 퍼즐 맞추기, 뜨개질하기,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 활동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것만은 해보자 하는 작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어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쓸 말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하루에도 작은 감사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맛있게 먹은 식사, 창밖에서 본 예쁜 꽃, 이웃과 나눈 따뜻한 인사. 이런 것들을 적다 보니 제 하루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게 되었어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지혜는 작은 연결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고요함이 편안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처럼 다가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누군가와의 교감과 소통 없이는 온전한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 섞이거나 복잡한 인간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작은 연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하루 5분 정도 지인과 전화 통화하는 거예요. 오랜 친구나 형제자매 혹은 이웃과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는 시간. 오늘 뭐 하셨어요?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같은 단순한 대화도 큰 위로가 되어요.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연결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아파트 단지를 산책할 때 마주치는 사람들과 따뜻한 눈인사나 간단한 인사말을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건강하세요. 같은 짧은 말도 하루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동네 가게에서 계산할 때도 기회예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같은 말을 웃으면서 건네보세요. 가게 사장님도 기분 좋아하실 것이고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연결할 수 있어요.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대화해보세요. 직접 만나지 않아도 마음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어요.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나 절, 성당에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신앙을 나누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마음의 평안과 함께 좋은 인간관계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봉사활동도 좋은 연결의 기회예요. 복지관이나 지역센터에서 진행하는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동시에 보람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단 몇 분의 사회적 교류만 있어도 우울감이 크게 줄어들고 인지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해요. 또한 외로움을 덜 느끼는 노인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통계도 있어요. 한 구독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전화 한 통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용기를 내서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했더니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안부를 묻고 지내는데 그 시간이 일주일에 하이라이트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지혜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안정된 생활 루틴 만들기.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깔끔하게 씻고 정성스럽게 식사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하루의 질서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몸을 꾸준히 움직이기.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도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셋째, 하루를 빛내는 작은 목적 갖기. 편지 쓰기, 사진 정리하기, 식물 돌보기 같은 소소한 일들이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넷째, 작은 연결 이어가기. 전화 한 통화, 이웃과의 인사, 동네에서의 간단한 대화가 외로움을 줄이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줘요. 이 4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지켜주고 혼자 있어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노년의 시간은 분명 쉽지 않은 변화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습관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평온과 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고립된 것이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또한 이 시간은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해요.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바쁘게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진정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지혜를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습관을 이미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구독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65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지혜롭고 더 평온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쉼표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소중한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와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쉼표 하나 선물해 보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나 고민도 언제든지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